죽었다 살았구나, 다신 바다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인사를 박력 있게 했고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종 토크, 주성아와 정윤아의 인터뷰 토크 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시즌 1이고요.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 기자님 책을 보니까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탈북민으로서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 기자님 죽을 고비 넘기셨던 건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워낙 뭐 주 기자 하면 뭐 기사에 집중되고 또 뭐 김일성 정학대학 출신 뭐 이런 데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주 기자님 인간사에 대해서는 잘 초점이 좀 안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죽을 고비 넘기신 뭐 갔던 여러 적이 가지가 말이 떠오르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근데 오늘 준비한 질문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이게 과연 궁금해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정윤아 씨가 궁금하다니까 오늘 이 그렇죠. 주제를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네. 제가 지금 우리 주 기자님을 차근차근 패드리는 코너니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내가 외고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외국어 학원. 근데 네. 도마다 하나밖에 없는 학교니까 그 학교까지 가는 게 걸어서, 원래는 제가 입학할 때 산 2개 넘어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2시간 반 갔다가 2시간 반 걸어오고. 이런 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닐 수가 없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근데 첫 죽을고비가 우리 주제니까 시험 치러 갈 때, 네. 그때 길이 하나 새로 뚫린다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그게 나중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1시간 반으로 주는 거지. 2시간 반이 1시간 반으로. 그리고 공사하는 길을 따라서 시험 치러 가는데 벼랑에 길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근데 거의 길도 안 났지. 근데 그거를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어떡해. 그냥 공중에 딱 날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좀 순발력 있게 그 네. 순간 내 팔을 딱 잡아가지고, 어머, 내가 진짜 공중에 죽을 매달렸는데 내리다 보니까 그냥 완전 떨어지면 죽지. 그래서 그때는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라 생각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싹한데, 그게 아마 죽을 뻔했던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그때 같고. 몇 살 때예요? 그때가 11살 때. 막 11살이니까 엄마가 잡았지. 네. 좀 커더라면 못 그래서 잡으셨겠어요. 어머니 같이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죽으라는 운명은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주 기자님이. 그렇지. 그게 아마 내가 기억에서 나중에 그게 좀 섬뜩한 생각이 들고, 진짜 섬뜩하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7살 때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안 보이는 도래굽이라고 해가지고 산을 또 이렇게 넘어가지고 어느 이 바위 사이에 물에 들어갔는데, 올라올 때 잡을 데가 없는 거야. 어머, 근데 어떡해. 그때 7살이 뭐 수영을 제대로 칠 수도 없었대. 그때 그렇게 해서 한번 사람도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아니, 경우가 있는데, 7살짜리가 바닷물에는 왜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 3살 때부터 나는 바다에서 놀았으니까. 청진이라서 그렇군요. 청진시가 아니고 네. 어촌마을이니까, 시에서 2시간 들어가는 어촌마을이니까. 그럼 우리 기자님 지금도 바다에서 수영 잘 하시겠네요. 나는 제일 잘하는 게 그 우리 해녀들 같은 경우, 네. 그 물에 들어가서 잠수하잖아요. 하고, 네.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하던 어머나, 일인데, 진짜.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졸업 나이 되면 한 5m 정도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뭘 따오고 막 그런 거 하지. 그래서, 청진의 마린보이셨네. 그래서 바다에서 헤엄쳐가는 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못해 지금도. 근데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맥질하는 거 이런 거. 자맥질 해가지고. 네. 근데 북쪽 바다는 정말 풀들이 몇 미터씩 이렇게 자라거든. 그렇죠. 위에 내려다보면 무서워. 근데 그거 풀숲에 들어가서 무서워. 뭔가 해삼 잡고 성게 찾고 이런 게 나는 너무 재밌고, 지금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바다는 다 항폐화돼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가봤자 다 이제 바닥을 보여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한국 바다는 그래서 별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북한 바다는 들어가면 아예 그냥 바다 숲이 있어요? 바다 숲이 있지. 거기 들어가서 숲속을 헤매고, 그리고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이 천정에 어. 그냥 해삼 같은 게 다 붙어있어. 그래서 성게 뜯고. 아, 그러면은 이건 뭐 어. 주제랑 다른 건데 이제 돌아갈 거예요, 주제로. 음. 바다가 이 밖의 지상보다 더 아름답다는데 맞나요? 나는 인생에 지금도 그런데 가장 그 평온해지는 순간이 바닷속에 한 5m 들어가면 그러면 저기 5m요? 와. 그러면 이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 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외진데 나 혼자만 있는 그런 느낌이 좋지.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진짜 아름다운가 보다. 남자는 동굴 뭐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물속에 진짜 바위 속에 있는 동굴에 싹 들어가면 그 올해는 있을 수가 없지만 뭐한 1분 미만으로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온해주는 와. 치유가 되는 느낌? 좋습니다. 그럼 또 바다를 끼고 살다 보니까 7살 때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한 게 있다. 근데 벌써 이제- 2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소한 것들이고 아, 더 센 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을 고비는 네. 나는 그 배를 정말 오래 탔는데 아. 그 어촌 마을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그 오징어를 주로 잡아가지고 네. 사는데 여름이면 지금쯤이면 항상 고깃배를 타고 음.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 네. 그러면 그 배가 우리 말하는 큰 어선 아니고 그냥 파도에 밀려오는 3m짜리 목선 그거 타고 3명이 타고 가는데 타고 가는데 그거를 대학 때도 방학마다 오면 그 돈을 벌어야 됐으니까 왜냐면 북한 학비가 공짜인데 왜 돈 보내 하는데 아.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그 이전에도 대학 다니려면 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차라리 많죠. 학비가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낫지. 예.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쓰는 돈이면 우리 가족이 2달 반을 먹고 살 그런 돈이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면 맞죠. 내가 뭐 직접 바다에 배 타고 나가서 방학에 8월이니까 오징어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뭐 돈 마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집에서 보태주는 것까 해서 그래 올라갔는데 어느 해에 오징어 그 배를 타고 근데 배를 안 태워주지 안 태워주는데 그렇죠. 원래 안 태우잖아. 안 태워주는데 네. 뭐 우리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나무배가 보통 7대3 3칠째 네. 그러니까 주인이 7을 먹고 그러니까 싹발이라고 얻어 타는 사람은 3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구나. 3을 가지지 어. 그러니까 그날 가서 오징어를 20마리 잡았다면 내 몫이 6마리인 거지 그래도 뭐 작진 않네요. 근데 그게 그때 한 10원 20원씩 했으니까 한 마리에 그 주인은 뭐 내가 기름값도 있고 배값도 해서 다 떼가는데 그러니까 그 같은 마을이 있으니까 얻어 타고 가는데 바다에 나가는데 그 배가 한 5노트 정도 속도가 나는데 그 배 타고 한 5시간 나가 5시간 나가서 멀리 나가네. 그러니까 그 낙지 그 북한에서 오징어를 낙지라고 하니까 낙지발이는 피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2시에 나가야 그럼 초소 통과하고 지금 하면 4시쯤 4시 내지 5시에 배를 띄워가지고 다시 나가면 어두워지면 그 어장에 자리 잡아서 오징어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잡아가. 아. 다시야 나가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게 또 다시 새벽물까지 본다 해서 5시 6시 출발해서 집에 들어오면 10시 그럼 씻고 밥 먹고 하면 딱 3시간 자고 나가 시간 자고 나가는데 그거를 힘들겠다. 한 달 내내 하도 사람이 죽지 근데 돈은 좀 되나 봐요, 그게. 그거 말고는 그거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근데 나가는데 어느 날 그 배 탈 때 배 조합이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선장이 있다 그러면 물론 고정된 조합도 있지만은 누가 오다가 안 나오면 또 새 사람 끼어있고 선원이 자꾸 바뀌네요. 네, 진짜 계속 바뀌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배를 딱 타고 나가는데 그 배가 나가면 파도 치는 날은 판자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파도가 좀 세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탔다가 떨어졌다가 on방구가 하거든. 그럼 미참 깨지지 않아요? 처음에 제일 무서운 게 그냥 땅 하는 게 바스러지는데 막 나중에 박살 날 것 같아. 계속 하다 보니 괜찮고 네. 파도 높은 날에는 배가 이렇게 떴다가 땅 하고 떨어지거든. 그러면은 기자님 이렇게 떴을 때 내려다보면 막 한 뭐 3층 높이 정도 되겠네요. 막 3, 4층 높이. 한 5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야, 5m 무서울 텐데. 근데 올라섰을 땐 괜찮은데 내 개인적으로는 응. 땅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고래가 쳤을 때 이렇게 보다 보면 밤바다가 허연 것들이 막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용서슴처럼 그 순간에 휙 떴다가 뚝 떨어지니까 이야 진짜 무섭겠다. 그거는 그런 짓을 했는데 그때 지금 같은
여기 사람들이면 죽어도 못하지 그거를. 요렇게요. 근데 음. 배에 나가면 네. 휘파람을 못 불게. 난 처음에 밤에 무료해가지고 휘파람 불었다가 귀신 맞을 뻔했는데. 이거 휘파람? 오, 그럼 그 이런 거. 바닥에서 들려요 그 소리가? 아 심심하니까. 아. 그러니까 오징어 잡이를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 이 자동 롤 뭐 이게 낚시를 감았다 풀었다 그쵸, 해가지고 그쵸. 기계가 다 하는데 북한 목선은 기계가 못하고 세 명이서 개인이 그런 롤 같은 거 개인이 만든 거 가지고 낚시를 밤새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손으로. 네. 그러니까 끈에다가 낚싯바늘을 한 30cm 하나씩 한 20개, 22개나 23개 달아가지고 하는데 안 잡혀. 어떤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혀. 온밤. 진짜. 근데 계속 돌려야 되니까. 네. 근데 어떤 때는 또 그 낚시 그 오징어 떼가 우르르 왔다 후루룩 가는데 오면 또 어떤 때는 딱 당기면 한 10마리씩 걸릴 때가 있거든. 근데 10마리면 사람이 힘으로 당기기가 어려워. 그래요? 한 8마리, 9마리 정도만 당겨도 살짝 털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낚싯바늘 살짝 늦춰줘야 몇 마리 털어버리고 올려야 내가 힘으로 감당되는데, 문제는 그거 털어버리기가 너무 아깝지. 그죠, 어떻게 아깝지. 왔는데. 안 잡히다가 잡히는데. 그러면 길을 쏘고려 하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낚싯바늘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그다음부터 이렇게 당기면 손이 막 찔리니까, 낚싯바늘이 이렇게 된, 이게 오징어 낚시가. 이렇게 세 발로 돼 있잖아요? 자막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팔로 감아. 원래 기준은 낚시가 여기다 가운데 있고 손으로 이렇게 감았다가 그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 줄이 꼬이지 않으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막 흥분되니까 이러면 낚싯바늘이 여기가 툭툭 박히는데 7마리, 8마리 걸리면 진짜 막 파고들지. 그게. 무게가. 그리고 자꾸 다시 또 거꾸로 돌리면 하고 이거를 하는데 여기 완전히 시커멓게 되지. 보호장비도 없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 우리 말하면 구명복 같은 것도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심심하니까 휘바람 불면 뭐 귓삼 나라는데 왜 휘바람 얘기 나오냐면 그 바다에 나갔다가 나는 태풍 이렇게 뭐 높은 파도는 괜찮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배 키를 잘 맞춰 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진짜 갈바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날바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첫 번째 죽을 고비가 그건데 배가 아침에 다시 새벽물이라는 게 새벽이 좀 잘 잡혀가지고 새벽물인데 그래도 새벽물 타고 들어오는데 바람이 한 15분 샥 스쳐 지나간 거지. 그때는 괜찮았어. 괜찮은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바다가 일어서는다는 표현이 맞아. 막 출렁. 물이 막 이렇게 갔다가 그 키를 잡고 가는데 이렇게 가도 이쪽으로 맞기도 하고 들어오는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들어오다가 큰 파도 한 번 맞았는데 나무배가 가벼우니까 펄떡 뒤집어 버린 거야. 어머나 이렇게 그 육지가 쫙 멀리 보이는데 5시간을 나갔는데 그냥 힘이 그 배로도 서너 시간 가는 저 거리가 있는데 육지가 한 20km 뭐 한 20-30km 바깥에서 보이긴 하는데 넘어졌지. 근데 그 빠진 상태에서 배를 뒤집지 못해. 바다에서 뒤집어진 배를 뒤집지 못하지 셋이서. 그거 어떻게 뒤집어? 설사 뒤집었다 해도 바닷물이 계속 차 있는 상태니까 바다나 똑같은 상태고 물 못 퍼내지 자꾸 들어오니까. 그 뒤집어졌는데 그 뒤집어진 그 배 밑바닥에도 자꾸 버티면 되는데 못 잡아. 왜냐면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그 골탄이라고 타르치를 다 해놨는데 새까만 거. 그게 바다에 계속 다니까 미끌미끌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먼 바다에 나가면 바다가 흘러. 강보다 더 빨리 흘러. 바닷물이 흘러요? 흘러. 그러니까 큰 배 타고 딱 내리다 보면 쪽 배들이 쭉 강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진짜. 그래서 파도가 안 보이는데 그 순간에 그 3명이 어디 간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나는 바다에서 3살 때부터 잔뼈가 굵었는데 문제는 북쪽 바다가 물이 너무 차. 거기 20분, 30분 못 버티는데 죽을 각오로 버티면 한 2시간까지는 있을 수 있지. 북쪽은 그 한유기 때문에. 한국 바다 들어오니까 내가 부산 바다 들어가니까 여기 창강은 목욕탕보다 더 따뜻하더라고. 여기는 하루 종일 있어도 되는데 북쪽 바다는 오후쪽에서 나오는 찬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뒤집었는데 막 파도 치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때 딱 순간에 이거 옷 벗으면 저체온증 되기 때문에 뭐 빨리 죽지. 그래서 옷은 벗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냐. 물론 당연히 내가 바다에서 한 시간 이상은 너끈히 떠올 수 있는데 얼만큼 몸을 근데 내 의지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오래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딱 뒤로 누워가지고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 이렇게 누웠구나, 완전히. 구명 좀 버티는데 그때 마침 배가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네. 워낙 하도 오징어 잡이배들 많이 나가서 그렇지 배가 하나 가는 거야. 그래서 소리쳤지. 소리쳤는데 그 배가 오더라고. 와, 그래서 들었나 보다. 봤겠지. 보고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나를 그 선장 먼저 구하고 나를 구했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씩 찾는데 그때 좀 바다가 조금 진정됐을 때니까 찾는데 한 명이 끝내 안 보이니까. 근데 끝내라는 게 뭐 1시간, 2시간 찾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삑 돌아보더니 야, 안 보인다 가자. 기름 없다 가자.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름 없다는데 계속 찾아야 돼. 이거 말 못하잖아. 어떡해. 그래서 그때 한 바다에서 그 30분 이상은 버텼던 것 같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죽었어요? 죽었지. 근데 누군지 몰라. 어제 밤에 탔던 사람인데 저 시내에서 왔다는 얘기만 듣고 근데 이름도 모르고 근데 우리 고향 바닷가에서는 과부가 엄청 많아. 엄청 많은 사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그게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근데 하늘에서 나를 죽이기로 생각 안 했던 죽일 거지.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씨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진짜 기회 되면 또 따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럼 총 몇 번이나 도대체 죽었다 살아났다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뭐 탈북했다가 뭐 야, 잡혀가지고 이거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건 이건 특집으로 2개를 풀어야겠네요. 하나로는 도저히 못 담겠네요. 4개는 풀어야 돼. 4개? 이야. 아무튼 그래서 그때 하러 왔는데 내가 죽었다 살았구나. 다신 바다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다시는 내일 나간다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또 나가요 그래놓고? 또 나가지. 근데 그 낚시 공구가 그거 잊어먹었다는 생각에 너무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 왜냐면 낚시 공구? 그때 한 2-3천 원 했는데 그 공구를 사려면 아마 내가 한 일주일 더 잡아야 될지 보름 더 잡아야 될지 모를 큰 돈이거든. 그걸 또 빚내가지고 그걸 또 사서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게 더 슬프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지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제가 오늘 기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뭐 죽을 겁이 넘겼던 것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실은 싹 다 그냥 열악한 환경이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길에서 떨어진 것도 그렇고 물에 빠졌던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그 바다 거기에도 이렇게 다 난간이 쳐져 있고 하는데 그런데도 막 빠졌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그 배 뒤집힌 거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배가 열악하고 막 작고 이러니까 뒤집힌 거잖아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내가 살았구나. 와, 내 목숨을 건졌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 낚시 공구 잃어버려서 어떡하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뱃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죽다 살아와서도. 그러니까 마을은 과부촌이 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다시 배 한번 깔아놨던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진짜 내가 몇 명한테 얘기했더니 그 얘기 보고 정말 슬퍼하더라고. 근데 슬픈 얘기가 있어. 그 얘기는 오늘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오늘은 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었던 거 1편으로 하시고 뭐 죽을 뻔한 게 너무 많으시니까 다음에 또 한번 준비를 하면 1, 2, 3탄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성화에 대해서 김일성대 나왔다니까 당 고위직 간부 자식이라고 고생 생각하는데 안 하고 뭔가 뭐 정말 순조롭게만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북에서도 가장 험하게 살아왔던 케이스인데 이게 또 한편으로 또 김일성대 외문학부를 다니면 제일 그 선망받는 학부를 다니면서 한편으로 그 고생도 많이 어부가 하시고 제일 쌍놈이라고 그러거든 북한에서. 그야말로 막 그 상위와 이 하위를 막 왔다 갔다 하셨네요. 바닥과 심지어 그 정치범 수용소 울타리 안에까지 들어가 봤으니까 그 바닥과 위를 다 봤지. 야 정말 뭐 그야말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영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네요.
용광로에서 들어갔다 나온 게 그냥 용광로에서 살다가 네. 편한 세상에 온 거죠. 뭐. 와. 근데 서울도 쉽지는 않긴 하지. 네. 뭐 정말 1000도씨가 넘어야, 강철은 1000도씨가 넘어야 끓는다 하나요? 한 1500도. 1500도? 그러면 우리 기자님은 1500도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듣는 내내 정말, 막 손에 땀을 질 만한 그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막 그 11살짜리 애가 벼랑 끝에 매달리고.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주 기자님에 대해서 모르셨던 부분도 또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예, 네. 조회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포맷에 대해서. 네. 예. 아무튼 저도 이 포맷은 좀 말하기 편해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일단 시즌 1에서는 한 달 정도 해보고 테스트 네. 해보고 반응을 봐서 과거 인터뷰보다 더 많이 좀 반응이 좋다 그러면 윤아 씨가 바빠가지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궁금한 점도 있을 너무 테니까. 준비되신 분들 많으니까요. 네. 네, 오늘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